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부적격 당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첨됐다고 와 하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적격 당첨이었던 거죠. 그럼 막 속이 너무너무 쓰리실 텐데 이게 속만 쓰린 게 아니라 1년 동안 청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와, 페널티 너무 세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청약을 넣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쪽집게 강의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지금부터 부적격 당첨, 좋다가 말았다 라는 주제로 브리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A1-5, A1-12의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바쁘시죠? 이번에는 진짜 돼야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실 텐데요. 그럼 일정부터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공이 11월 30일 월요일이고요.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1순위가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10일 목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날짜 일정 조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빠듯한 일정인데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은 내가 지금 자격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는 자격이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런 오류들 있죠. 이 오류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내 오류 좀 잡아줘요 라는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댓글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읽으면서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능장에 여러분들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다 챙겨서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챙겨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이니까 쪽집게 강의 끝까지 한 자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적격 당첨 사유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첨자 대비 비율인데요. 무려 10%나 부적격 당첨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많은 분들이 실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잡아내야 되는데요. 청약 가점 오류, 재당첨 제한, 특별 공급 횟수 제한 등등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적격 당첨. 부적격 당첨은 당첨된 게 아닙니다. 당첨된 게 아닙니다. 오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당첨자가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았다 말았던 거죠. 서류를 갖다가 대조를 해봤더니 부적격 판정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실망감이 크실 텐데요. 바로 당첨은 취소가 되고 청약의 제한을 받습니다. 본인만 청약의 제한을 받고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다행히도 통장 효력은 살아있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적격 당첨에 이어서 연결을 해서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재당첨 제한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이 돼버린 겁니다.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당첨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가 1순위 청약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당첨된 분이 그 다음 청약에서 또 당첨되고 또 당첨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규제는 1년에서 10년간 진행되고요. 특히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의 당첨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당첨이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 기억하시고요. 부적격 당첨과 재당첨 제한은 개념이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와는 별개로 당첨 후에 당첨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재당첨 제한을 받고요. 이분은 당첨된 건데 안 한 거잖아요. 통장의 효력이 당첨된 걸로 간주가 돼서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이 점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적격 당첨이 됐을 때 청약에 제한이 있다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수도권은 1년이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3개월이고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손실인 게 내년은요, 고덕 강일의 해입니다. 그쪽에 청약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그쪽에 하나하나 다 촘촘하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청약 당첨돼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페널티에 걸려서 청약의 제한을 받아서 넣을 수 없다면 보고 있으면서도 속이 아마 쓰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라도 오류를 막아서 부적격 당첨을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얼른 당첨을 받으셔야 분양가가 저렴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혹시라도 이 제도가 없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기란 어렵습니다. 자, 이 기회에 부적격 당첨 반드시 줄여서 우리 이번에 당첨 꼭 되자고요. 자,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일반 공급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 투기과열지구에 세대주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1순위인데요. 세대원이 집어넣으셨다가 당첨됐는데 알고 보니 세대주가 아니었더라 하시면 여기에 부적격 당첨이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세대를 분리해서라도 세대주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세대 분리 요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소지 이전을 한 만 30세 이상인 분들. 두 번째, 혼인 후에 배우자와 독립세대를 이룬 분들. 세 번째,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된 분들. 또 하나, 30세 미만이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있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대를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세대를 분리해서 세대주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가 돼서 청약이 가능할까요? 제가 1순위 자격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혼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1순위 청약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아들이 한번 결혼했고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합치지 않고 전입신고하지 않아서 세대가 이미 분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할까요? 세대주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청약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대학생 아들이 서울에서 전입신고해서 2년 넘게 살고 있다. 1순위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보시면 일단은 대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30이 안 됐죠. 두 번째, 대학생 아들은 결혼하지 않았죠. 또 하나, 소득이 없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주택이 두 채 있으신 60세 넘으신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1순위 세대주 청약이 가능합니까? 자, 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60세 넘으신 부모님이 주택이 있더라도 이거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청약이 가능한데 지금은 두 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채건 세 채건 상관없습니다. 1순위 청약 가능한데 여기서 노부모 부양특공에서는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노부모 부양특공에서는 자격이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 아들이 세대를 분리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가능합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30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30세 미만이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있어서 독립생계를 유지한 사람,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 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느 정도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 자격 요건 보겠습니다. 자산 소득 요번에 보지 않습니다. 자산 소득 안 보는데 보는 줄 알고 청약 도전 안 하시면 안 돼요. 또한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요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정말 특혜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요번에 요거 꼼꼼하게 따져보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부적격 당첨입니다. 보세요.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모두 다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청약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괜히 이 기준을 넘어가서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되고 나서도 부적격 당첨에 해당이 돼서 1년 동안 청약이 금지가 되니까 지금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가표준액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 보험 개발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질문이 들어온 게 지금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라면서 왜 부동산이 있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정말 예리한 질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주택을 뺀 건물과 토지만을 말합니다. 주택 빼고 주택이 없지만 건물과 토지가 있다. 그 합친 금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는 거구나. 자동차도 2,764만 원 이하여야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넣었을 때 혹시라도 당첨된 부적격 당첨에 대해서 1년 동안 제한을 받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들 있죠. 이 금액들 이하여야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생애 최초는 외벌이와 맞벌이 똑같이 월평균 소득 100%입니다. 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은요. 외벌이는 100, 그리고
맞벌이는 120입니다. 역시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자녀, 노부모 부용은 120%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기준은 이러한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득 요건하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 소득 요건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질문 정말 많이 오십니다. 자, 보세요. 근로소득자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 월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열람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자라면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가서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걸로 이번 위례는 공공분양을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전소득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치에서 우리 집은 2인 이하다 하시는 분은 2인 이하를 위한 따로 마련된 금액이 없습니다. 3인 이하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너무 중요한 거, 자녀가 성년자이고 소득이 있다고 하면 합산소득됩니다. 왜냐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비 속에 세대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소득을 빼놓고 되겠거니 해서 청약을 넣었다가 부적격 당첨되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노부모의 연금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어머님 또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연금을 받는 연금 수령자다. 그런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을 해서 청약에 도전해서 부적격 당첨되는 경우 있거든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성년이면서 소득이 있고 심지어 연금 소득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애 최초부터 보시겠습니다. 납입횟수 24회, 가입기간 2년 이상 맞추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생애 최초에는 600만 원 청약 저축액을 맞춰 놔야 됩니다. 맞추셨나요? 맞춰 놓은 상태에서 청약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나는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금으로 바꾸신 분들, 요거 다시 예금에서 저축 통장으로 못 바꾸십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공급들은 자산 요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한데 요거는 다 따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분을 쪼갰으로써 맞추실 수 있는 거고요. 생애 최초 주택 소유 이력부터 보시겠습니다. 주택 소유 이력에서 정말 오류가 많이 납니다.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특공이 생애 최초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유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 유주택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모두 유주택이고요. 상속 증여 모두 유주택입니다. 또 하나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이 서울은 8천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이런 것들을 보유한 세대는 원래는 민영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생애 최초에서는 유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생애 최초에서는 소형 저가주택, 유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오피스텔은 무주택이고요.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받은 경우도 무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택이 무주택인데요. 이 소형주택은 소형 저가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자,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세대원 전체를 통틀어서 한 채만 가지고 있다 싶으면 요거는 무주택입니다. 예를 들면은 6평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이건 무주택이고요. 이 소형주택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공공에서는 무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 다릅니다. 요점 참고하시고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53조 10개 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속을 받아서 공유지분을 취득한 그런 분들 계시죠. 이분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적격 당첨이 되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고 나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해버리면 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두 번째로 도시지역이 아닌 연해행정구역에 건축이 되어져 있는 주택으로서 첫 번째 사용 승인이 20년 이상이 경계된 단독주택, 요거 무주택입니다. 또 면에 속해 있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요것도 무주택, 면에 속해 있으면서 최초 등록 기준지, 이거는 이제 본적지가 되겠죠. 여기에 건축이 되어져 있는 주택 역시 무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요것도 무주택,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무주택, 그리고 주택에 낡아서 살지 않은 폐가다, 무주택,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주택, 모두 다 무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깐깐하게 챙기셔야 돼서 지금 꼼꼼히 짚어드린 거니까 이번에 잘 챙겨서 청약 넣으시고요. 두 번째 생애 최초의 자격은 혼인 중, 그리고 유자녀,
요 기준입니다. 요것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인 중이다 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다. 자격되고요. 혼인은 했지만 등본상 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하면 되니까 혼인 중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했다. 혼인 중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 유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 또 이혼을 했더라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양육하는 미혼 자녀가 있다. 이거 해당되겠습니다. 또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거 유자녀가 되겠죠. 또 혼인신고 이전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혼모, 미혼부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이거 모두 다 생애 최초 자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싱글은 그 어디에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싱글은 기회가 없다는 점 요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기준 다시 한번 생애 최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주택은 100% 이내입니다. 맞벌이도 동일합니다. 맞벌이도 동일합니다. 어디서 확인해요? 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 기준으로 세전소득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납부 이력입니다.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무직이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배우자가 근로자였고 배우자가 자영업자라서 소득세 납부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5년 연속이 아니어도 가능하고요.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여러 가지 공지를 통해서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세를 내고 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Q&A 중에서 자 보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들 프리랜서다. 그럼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하시는데요. 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가 확인됐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또한 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에서 1년 동안 그 안에 한두 달 일하고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일하고 쉬고 이런 것도 되나요 하시는데 이것도 그 해에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 이자 소득, 배당 소득도 해당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을 하세요. 자, 서류 어디서 떼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세무서에서 떼는 거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해당 직장에서 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많이 들어오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무주택자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통장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납입해야 되고요. 1순위는 혼인 중 자녀를 출산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되겠습니다. 가점에 의해서 당첨이 되는 건데요. 이 연속 거주기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그냥 띄엄띄엄이 아니라 연속으로 거주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다자녀 특공인데요. 다자녀 특공은 이 가점표에 의해서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중에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어떤 게 들어오냐면 다자녀 특공에서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일이에요? 만 30세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만 19세부터입니다. 만 19세부터입니다. 요거 실수 나지 않게끔 잘 챙겨보시고요. 또 하나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서울, 인천, 경기를 하나의 시도로 보아서 수도권 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다자녀 특공 공공은 소득 자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영에서는 85제곱미터를 넘어가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노부모 부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 65세 직계 존속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해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해야 되고요. 소득 120% 이하여야 되고요. 자산 부분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질문. 60세 넘으신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시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가점이 낮아서 노부모 부양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이거 안 됩니다. 자, 노부모 부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노부모 부양에서는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이 없으셔서 자녀가 부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높이 사서 그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세요.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두 블록 중에서 한 블록만 지원 가능합니다. 요번에 5블록과 12블록 중에서 한 블록만 하셔야 돼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다 같은 블록에 넣으셔야 되고요. 같은 세대라면 한 명만 청약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의 경우 세대원도 청약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 분은 일반공급에 넣고 아내는 세대원인데 아내는 신혼특공에 넣고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혼특공도 넣고 일반공급도 지원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최악의 경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부적격, 둘 다 재당첨 제한에 걸린 거예요. 보세요. 당첨 발표일이 같은 경우, 이번에 위례가 발표일이 같잖아요. 그런데 단지가 다르죠.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요. 특별 공급을 본인이 넣고 배우자가 1순위라서 1순위 만들어서 넣고 해서 둘 다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부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를 본인이 넣고 배우자가 또 세대 분리해서 1순위 해서 둘 다 당첨이 되신 거예요. 이거 둘 다 부적격입니다. 둘 다 1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엄청난 손해죠. 가장 운이 나쁜 케이스니까요.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점 청약 넣을 때도 다 신경 써서 넣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건너자라는 컨셉으로 준비를 해본 내용이었죠. 내년은 고덕 강일의 해입니다. 정말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회가 열리는데요. 1년간 청약 제한을 받으면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정말 가혹한 페널티니까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더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제 거 유튜브 말고도 전문가들의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내용들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들어보시고 나서 이번에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공유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쇼TV는 이러한 밀착 케어로 여러분께서 당첨에 꼭 성공할 수 있게끔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